안녕하세요, 생지입니다. 오늘은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 책을 들고 왔어요. 이 책은 스펜서 존슨 작가님이 지으신 책입니다. 이 작가님은 이전에 1998년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? 라는 책을 출간하신 분이신데요. 그 책이 6개월 만에, 출간 6개월 만에 100만 부 이상, 5년간 2,100만 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. 여기에도 적혀 있지만 전 세계 2,800만 초대형 베스트셀러였다고 적혀 있어요. 그래서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의 뒷이야기, 그러니까 후속작이 이 책입니다.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? 그래서 일단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그 책에는 생쥐 2마리와 꼬마 인간 2명이 나오는데요. 그 인물들이 미로에서 치즈를 찾아서 헤매는 내용입니다. 그 치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좀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치즈를 찾는 거고요. 그 미로에서 치즈를 찾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비유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치즈 창고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치즈가 다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생쥐 2마리는 이 치즈가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재빠르게, 발빠르게 다른 치즈를 찾아서 떠났고 이 남은 꼬마 인간 2명 중에 한 명인 허라는 인물이 치즈를 기다리다 못해서 나는 이제 치즈를 찾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혼자 치즈를 찾으러 가게 되는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담은 책이었어요. 그렇다면 남은 꼬마 인간 한 명인 햄은 계속 치즈 창고에 남아 있었는데 그 햄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.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에서는 술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 책에서는 강의실에서 햄은 어떻게 되었나요? 라는 질문을 받게 되고 앞에 그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의 내용이 살짝 나온 뒤에 이제 햄의 이야기가, 햄의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햄은 그 치즈 창고에, 아무것도 없는 치즈 창고, 빈 치즈 창고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. 계속 혼자 남아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. 허가 곧 돌아올 거야. 치즈가 곧 생길 거야.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허는 돌아오지 않고 치즈도 생기지 않았어요. 그래서 계속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하다 보니 이 햄은 이 생각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. 허가 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? 왜 나는 같이 가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가 결국 햄도 그 치즈 창고를 나서기 시작합니다.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허가 치즈 그림과 함께 자신이 깨달았던 부분들을 벽에다가 글귀를 적어놨었어요. 그래서 햄이 첫 번째로 본 게 뭐였냐면 과거의 신념은 우리를 새 치즈로 이끌지 않는다 입니다. 이 책에 나오는 이 책이 말하는 메시지 중에 단 하나의 메시지를 꼽으라고 하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. 과거의 신념은 우리를 새 치즈로 이끌지 않는다. 햄이 가지고 있던 신념, 그 동이 난 치즈 창고에서 치즈가 곧 생길 거야 라는 신념, 그 신념을 버렸기 때문에 햄이 그 치즈 창고를 나와서 새 치즈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더 가까워진 것이죠. 하지만 처음부터 새 치즈를 찾지는 못했어요. 계속 왜 나는 허와 같이 가지 않았을까를 되뇌이면서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찾아지지 않는 치즈 때문에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. 그러다가 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호프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. 그 친구가 햄에게 빨갛고 동그란
어떤 돌들을 햄에게 건네면서 이것을 먹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햄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조금 위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먹지를 못해요. 처음에는. 치즈가 아니면 먹을 수 없다라는 과거의 신념에 계속 갇혀 있었던 것이죠. 하지만 결국에는 배가 고픈 나머지 그 돌을 먹게 되고 그 빨갛고 동그란 어떤 돌들은 사과였습니다. 그리고 햄은 이제 생각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합니다. 저는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86페이지에 그가 햄입니다. 그는 이전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려던 이유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다. 그는 자신의 신념이 좋아서 바꾸고 싶지 않았다. 그 신념이 그를 만든다고 생각했다. 그래도 여전히 그는 햄이었다. 라는 부분이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햄이 이전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려던 이유가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. 그 위협이라는 게 불안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깨고 다른 거를 선택했을 때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다. 지금 현실에 만족한다. 그냥 지금 내 상태가 좋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햄은 지금 바뀐 신념, 그 바뀐 신념은 좋아서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. 바뀌고 난 뒤에 그 신념이 나에게 도움되는 신념이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도 그게 좋아서 바꾸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신념이 그를 만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. 그래도 여전히 그는 햄이었습니다. 신념을 바꿔도 그는 여전히 햄은 햄이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어떤 신념이 좋은 거고 어떤 신념이 나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또 나옵니다. 바로 83페이지에 어떤 신념은 우리를 주저앉히고 어떤 신념은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 라는 부분인데요. 예를 들어서 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미로를 찾아다니면서 어두운 통로가 있었는데 그 어두운 통로는 내가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곳, 좀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어두운 모퉁이가 나오면 피해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 호프라는 친구를 통해서 그러면 불빛을 들고 가보자 라는 말을 해서 불빛을 들고 가게 되는데요. 이전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고 생각할 때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어두운 모퉁이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지나쳤다면 불빛을 들고 그 어두운 통로를 탐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제자리에 있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이 책은 변화라는 도전 앞에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.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